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의 정의는 이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네요. 1. 임신 가능한 여성. 2. 임신 전부터 분만까지의 여성. 3. 임신 전부터 수유기까지의 여성. 4.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년 미만인 여성. 보기 보면 더 헷갈리죠? 정답 뭐예요? 4번입니다. 임산부는 아기를 뵌 상태의 여인이죠. 그런데 모자보건법상에서는 조금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임신 중이면 이미 임산부죠. 분만했어도 아기랑 같이 취약한 모자보건법 대상이 되죠. 아기 낳고 6개월까지는 돌봐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까지는 다 모자보건법상 임산부로 정의해서 아기와 엄마를 취약한 대상으로 묶어서 나라에서 조금 더 보호해준다 이거예요. 용어 중요합니다.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임산부로 갑니다. 영유아. 원래 영아는 0에서 1세, 유아는 1에서 3세예요. 하지만 모자보건법상에서는 6년 미만이면 그냥 나이로 따지면 5세입니다. 5세. 근데 지금 나이가 또 바뀌어서 그냥 6세까지.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은 6세까지는 그냥 모자보건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보기에 7세, 8세 그러면은 모자보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세요? 6년 미만이니까 원래는 미만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5살까지는 된다 이거예요. 근데 혹시나 보기에 6살이 나오면 6살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7살, 8살은 모자보건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세요. 조산아. 조산이 뭐예요? 빨리 태어난 아이입니다. 임신한 지 37주 미만에 태어나면 조산하고요. 미숙아,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가 미숙아예요. 신생아는요, 생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의 아기가 신생아입니다. 이 정의가 국시에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나왔어요. 요것도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 문제를 푸실 때 문제 보고 보기만 보시면 안 돼요. 그 파트, 그 키워드의 이론을 다 하셔야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모자보건 대상자의 범위,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모성, 신생아, 선천성 이상아. 한마디로 아기랑 엄마, 모자, 어미모, 아들자. 엄마와 자식의 이 모든 포괄이죠. 엄마는 임산부 또는 가임할 수 있는 여성, 임신할 수 있는 여성 15에서 49세, 또 분만 후 6개월 이내까지를 엄마로 보고요. 또 자는요, 출생 후 6년 미만, 7, 8세, 90세 안 돼요. 영유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까지 다 자의 범위로 본다 이거예요.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은 1. 백일해, 2. 볼거리, 3. B형 감염, 4. 장티푸스, 5. 파라티푸스. 정답 3번 B형 감염이죠. B형 감염, C형 감염, 혈청성 감염이에요. 주사바늘에 찔렸거나 성관계 있을 때 옮을 수 있죠. 백일에는 호흡기계 감염으로 볼 수 있겠어요. 100일 동안 기침을 합니다. 볼거리는요, 침에 의한 비말 감염 또는 이것을 만졌을 때 접촉성 감염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런 것들은 2급 감염병으로서 먹어서 걸리는 소화기계 감염병이에요. A형 감염, 전염성 감염이에요.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 A형 감염입니다. B형 감염, C형 감염, 혈청성 감염. 수혈, 오염된 주사기, 성접촉,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전파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에 얻는 면역은?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예방접종 후에 얻는 면역, 예인능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인능, 인공능동면역. 정답 3번입니다. 예방접종 후에 얻는 면역, 예인능, 인공능동면역이죠. 면역 이름, 요거 5개만 외우면요, 면역 문제 그냥 한 번에 다 맞출 수 있어요. 예인능. 예방접종 맞고 난 후에 생긴 면역은 인능, 인공능동면역이다. 백톡인능, 백신, 톡소이드 맞고 생긴 면역 역시 인능, 인공능동면역이다. 모자수, 모초로부터 받은 면역, 자수, 자연 수동이다. 모체, 모유, 태반으로부터 받은 거 다 모자수로 가세요. 홍자능, 홍역을 앓고 나는 생긴 면역, 자능, 자연 능동입니다. 코로나 앓고 나는 생긴 면역, 자능, 자연 능동 면역입니다. 대상포진 앓고 나서 생긴 면역, 이것도 대자능, 자연 능동입니다. 앓고 나서 자연적으로 생긴 거 자능이고요. 예방접종 맞고 생긴 거 예인능, 인공능동이에요. 앓고 난 거는 뭔가 자연스럽게 병이 얻어진 거니까 자능, 예방접종은 인위적으로 맞은 거니까 인공능동. 항감, 면회, 인수. 항감, 왜 불러? 항감, 왜 불러? 항감, 면회, 인수.
요게 국시에 요즘에 잘 나오는 주제예요. 항독소, 감마글로불린, 면역혈청, 회복기혈청은 인공수동 면역입니다. 이거 주사 맞았으니까 이거 인공능동 아니야? 아니에요. 항독소, 감마글로불린, 면역혈청, 회복기혈청은 인공수동이다. 특이하니까 기억하세요. 예인능, 백톡인능, 모자수, 홍자능, 항감, 면회, 인수. 예인능,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 인능, 인공능동 면역, 백톡인능, 백신 톡소이드 맞고 생겼어? 인능, 인공능동, 모자수, 모치로부터 받았어? 자연수동 면역, 홍자능, 홍역을 앓고 난 후 자연스럽게 생겼어? 자능이에요. 항감 면회, 인수, 항감 면회, 인수.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낳은 아이에게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했을 때 아이가 얻게 되는 면역, 항감 면회, 인수, 인공수동 이런 식으로 갑니다. 국시에 다 나와요. 암관리법상 50세 여성이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암 검진의 종류는 50세 하면은 바로 대장암입니다. 거의 다 40세고 대장암이 50세이고요. 자궁 경부암은 20세 이상부터, 유방암, 위암, 간암은 40세부터, 대장암 검사 50세부터 가능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정기암 검진 6종이에요. 방위, 감대, 자, 폐, 방, 유, 방암, 위, 위암, 간, 간암, 대, 대장암, 자, 자궁경부암, 폐, 폐암입니다. 대장암만 50세 이상. 질병 발생의 요인 중 병원체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연령, 2. 생활습관, 3. 건강상태, 4. 박테리아, 5. 경제적 수준. 4번 박테리아. 병원체 요인은 박테리아가 정답이 되겠네요. 질병을 일으키는 3요소, 병원체, 환경, 숙주가 되겠어요. 병원체는요,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또는 온도, 습도,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병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감기 왜 걸려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요. 코로나 왜 걸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걸렸죠? 이게 바로 병원체예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소이다. 숙주는요, 사람입니다. 연령, 성별, 인종 등이 숙주가 되겠어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1. 결핵, 2. 성홍열, 3. 콜레라, 4. 파라티푸스, 5. 유행성 이하선염. 5번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입니다. 결핵균, 성홍열 균이에요. 세균이에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다 세균입니다. 세균성 감염병, 성홍열 2급이죠. 고양이 혓바닥, 딸기혀, 인후통이 있습니다. 콜레라, 잘못 먹어서 걸리죠. 콜레라,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이런 것들은 다 먹어서 걸리는 2급 감염병이에요. 환경위생을 통해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장티푸스죠. 결핵 2급, 결핵균입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죠. 볼거리, 멤푸스, 8세 여아가 발열, 두통, 식욕부진, 귀 밑샘 부위에 통증과 붓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 질병은 뭐냐?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요원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영양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는 1. 방문 요양, 2. 방문 목욕, 3. 방문 간호, 4. 단기 보호, 5. 주 야간 보호. 정답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 간호가 되겠죠. 여기서 키워드를 여러분이 딱딱 캐치하셔야 돼요. 방문 요양은 뭐예요?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 목욕, 배변, 머리 감기, 옷 갈아입히기 이런 거 해주고요. 가사 활동, 취사,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마트 가서 생필품 구매해주고 주변 정돈해주고 이런 걸 해주는 게 방문 요양이고요. 방문 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목욕을 해준다.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 주 야간 보호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기관에서 보호해주는 거죠. 하루 동안 가정 방문할 때 다음 중 마지막으로 방문할 대상자는 가정 방문할 때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될 대상자, 감염병 대상자, 옮길 수 있는 대상자예요. 1. 신생아, 2. 임산부, 3. 고혈압 환자, 4. 인플루엔자 환자, 5. 퇴행성 관절염 환자. 정답 인플루엔자 환자죠. 인플루엔자 4급 독감입니다.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비전염병 환자 집에 먼저 방문한다. 신생아 미수가, 임산부, 그다음에 학년 전 아동, 학동기, 그리고 마지막에 감염될 수 있는 환자 집을 갑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죠. 1. 약사, 2. 안마사, 3. 접골사, 4. 치과 의사, 5. 간호조무사. 정답 4번 치과 의사예요. 여기서 그냥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그리고 간호사는 그냥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가 있습니다. 의료인,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다 의사죠. 조산사, 간호사 이 둘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이다 이거예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고 의료보조인.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의 정의는 이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네요. 1. 임신 가능한 여성, 2. 임신 전부터 분만까지의 여성, 3. 임신 전부터 수유기까지의 여성, 4.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년 미만인 여성. 보기 보면 더 헷갈리죠? 정답 뭐예요? 4번입니다. 임산부는 아기를 뵌 상태의 여인이죠. 그런데 모자보건법상에서는 조금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임신 중이면 이미 임산부죠. 분만했어도 아기랑 같이 취약한 모자보건법 대상이 되죠. 아기 낳고 6개월까지는 돌봐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까지는 다 모자보건법상 임산부로 정의해서 아기와 엄마를 취약한 대상으로 묶어서 나라에서 조금 더 보호해준다 이거예요. 용어 중요합니다.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임산부로 갑니다. 영유아. 원래 영아는 0에서 1세, 유아는 1에서 3세예요. 하지만 모자보건법상에서는 6년 미만이면 그냥 나이로 따지면 5세입니다. 5세. 근데 지금 나이가 또 바뀌어서 그냥 6세까지.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은 6세까지는 그냥 모자보건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보기에 7세, 8세 그러면은 모자보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세요? 6년 미만이니까 원래는 미만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5살까지는 된다 이거예요. 근데 혹시나 보기에 6살이 나오면 6살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7살, 8살은 모자보건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세요. 조산아. 조산이 뭐예요? 빨리 태어난 아이입니다. 임신한 지 37주 미만에 태어나면 조산하고요. 미숙아,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가 미숙아예요. 신생아는요, 생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의 아기가 신생아입니다. 이 정의가 국시에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나왔어요. 요것도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 문제를 푸실 때 문제 보고 보기만 보시면 안 돼요. 그 파트, 그 키워드의 이론을 다 하셔야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모자보건 대상자의 범위,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모성, 신생아, 선천성 이상아. 한마디로 아기랑 엄마, 모자, 어미모, 아들자. 엄마와 자식의 이 모든 포괄이죠. 엄마는 임산부 또는 가임할 수 있는 여성, 임신할 수 있는 여성 15에서 49세, 또 분만 후 6개월 이내까지를 엄마로 보고요. 또 자는요, 출생 후 6년 미만, 7, 8세, 90세 안 돼요. 영유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까지 다 자의 범위로 본다 이거예요.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은 1. 백일해, 2. 볼거리, 3. B형 간염, 4. 장티푸스, 5. 파라티푸스. 정답 3번 B형 간염이죠.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성 감염이에요. 주사바늘에 찔렸거나 성관계 있을 때 옮을 수 있죠. 백일해는 호흡기계 감염으로 볼 수 있겠어요. 100일 동안 기침을 합니다. 볼거리는요, 침에 의한 비말 감염 또는 이것을 만졌을 때 접촉성 감염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런 것들은 2급 감염병으로서 먹어서 걸리는 소화기계 감염병이에요. A형 간염, 전염성 간염이에요.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 A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성 간염. 수혈, 오염된 주사기, 성접촉,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전파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에 얻는 면역은?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예방접종 후에 얻는 면역, 예인능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인능, 인공능동면역. 정답 3번입니다. 예방접종 후에 얻는 면역, 예인능, 인공능동면역이죠. 면역 이름, 요거 5개만 외우면요, 면역 문제 그냥 한 번에 다 맞출 수 있어요. 예인능. 예방접종 맞고 난 후에 생긴 면역은 인능, 인공능동 면역이다. 백톡 인능, 백신, 톡소이드 맞고 생긴 면역 역시 인능, 인공능동 면역이다. 모자수, 모체로부터 받은 면역, 자수, 자연 수동이다. 모체, 모유, 태반으로부터 받은 거 다 모자수로 가세요. 홍자능, 홍약을 앓고 나는 생긴 면역, 자능, 자연 능동입니다. 코로나 앓고 나는 생긴 면역, 자능, 자연 능동 면역입니다. 대상포진 앓고 나는 생긴 면역,
이것도 대자능, 자연능동입니다. 앓고 나서 자연적으로 생긴 거 자능이고요. 예방접종 맞고 생긴 거 예인능, 인공능동이에요. 앓고 난 거는 뭔가 자연스럽게 병이 얻어진 거니까 자능, 예방접종은 인위적으로 맞은 거니까 인공능동. 항감, 면회, 인수. 항감, 왜 불러? 항감, 왜 불러? 항감, 면회, 인수. 요게 국시에 요즘에 잘 나오는 주제예요. 항독소, 감마글로불린, 면역혈청, 회복기혈청은 인공수동 면역입니다. 이거 주사 맞았으니까 이거 인공능동 아니야? 아니에요. 항독소, 감마글로불린, 면역혈청, 회복기혈청은 인공수동이다. 특이하니까 기억하세요. 예인능, 백톡인능, 모자수, 홍자능, 항감, 면회, 인수. 예인능,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 인능, 인공능동 면역, 백톡인능, 백신 톡소이드 맞고 생겼어? 인능, 인공능동, 모자수, 모치로부터 받았어? 자연수동 면역, 홍자능, 홍역을 앓고 난 후 자연스럽게 생겼어? 자능이에요. 항감 면회, 인수, 항감 면회, 인수.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낳은 아이에게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했을 때 아이가 얻게 되는 면역, 항감, 면회, 인수, 인공수동 이런 식으로 갑니다. 국시에 다 나와요. 암관리법상 50세 여성이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암 검진의 종류는 50세 하면은 바로 대장암입니다. 거의 다 40세고 대장암이 50세이고요. 자궁 경부암은 20세 이상부터, 유방암, 위암, 간암은 40세부터, 대장암 검사 50세부터 가능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정기암 검진 6종이에요. 방위, 감대, 자, 폐, 방,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입니다. 대장암만 50세 이상. 질병 발생의 요인 중 병원체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연령, 2. 생활습관, 3. 건강상태, 4. 박테리아, 5. 경제적 수준. 4번 박테리아. 병원체 요인은 박테리아가 정답이 되겠네요. 질병을 일으키는 3요소, 병원체, 환경, 숙주가 되겠어요. 병원체는요,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또는 온도, 습도,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병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감기 왜 걸려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요. 코로나 왜 걸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걸렸죠? 이게 바로 병원체예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소이다. 숙주는요, 사람입니다. 연령, 성별, 인종 등이 숙주가 되겠어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1. 결핵, 2. 성홍열, 3. 콜레라, 4. 파라티푸스, 5. 유행성 이하선염. 5번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입니다. 결핵균, 성홍열 균이에요. 세균이에요. 콜레라, 장테푸스, 파라티푸스 다 세균입니다. 세균성 감염병, 성홍열 2급이죠. 고양이 혓바닥, 딸기혀, 인후통이 있습니다. 콜레라, 잘못 먹어서 걸리죠. 콜레라,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이런 것들은 다 먹어서 걸리는 2급 감염병이에요. 환경위생을 통해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장티푸스죠. 결핵 2급, 결핵균입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죠. 볼거리, 멤푸스, 8세 여아가 발열, 두통, 식욕부진, 귀밑샘 부위에 통증과 붓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 질병은 뭐냐?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요원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영양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는 1. 방문 요양, 2. 방문 목욕, 3. 방문 간호, 4. 단기 보호, 5. 주 야간 보호. 정답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 간호가 되겠죠. 여기서 키워드를 여러분이 딱딱 캐치하셔야 돼요. 방문 요양은 뭐예요?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 목욕, 배변, 머리 감기, 옷 갈아입히기 이런 거 해주고요. 가사 활동, 취사,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마트 가서 생필품 구매해주고 주변 정돈해주고 이런 걸 해주는 게 방문 요양이고요. 방문 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목욕을 해준다.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 주 야간 보호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기관에서 보호해주는 거죠. 하루 동안 가정 방문할 때 다음 중 마지막으로 방문할 대상자는 가정 방문할 때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될 대상자, 감염병 대상자, 옮길 수 있는 대상자예요. 1. 신생아, 2. 임산부, 3. 고혈압 환자, 4. 인플루엔자 환자, 5. 퇴행성 관절염 환자. 정답 인플루엔자 환자죠. 인플루엔자 4급 독감입니다.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비전염병 환자 집에 먼저 방문한다. 신생아 미수가, 임산부, 그다음에 학년 전 아동, 학동기, 그리고 마지막에
감염될 수 있는 환자 집을 갑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죠. 1. 약사, 2. 안마사, 3. 접골사, 4. 치과의사, 5. 간호조무사. 정답 4번 치과의사예요. 여기서 그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간호사는 그냥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가 있습니다.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다 의사죠. 조산사, 간호사 이 둘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이다 이거예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고 의료보조인.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